안녕하십니까, 훈련입니다. 이제 2024년이 며칠 남지 않은 시점이고요. 이 시기에는 대부분 어워드, 리캡 이런 통계로 한 해를 좀 마무리하고 되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통계가 없기도 하거니와 이번 새해 내지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중고 매물의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크리스마스였거든요. 저는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패딩을 사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이나 추석 같은 대목도 있지만 어느 정도 현금의 흐름이 발생하면서 중고 매물의 가격이 변동하는 소목이라고 불려도 되는 그런 날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저는 크리스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한 5년, 6년, 7년 이 정도 전보다는 아무래도 경기도 좀 더 안 좋아지긴 했고, 그리고 코로나 시즌 이후에는 사람들끼리 좀 만나려는 그런 성향들이 약간 축소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크리스마스라는 그 날 하나를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기꺼이 지불해서 연인이 됐건 가족이 됐건 좀 소중한 사람이랑 함께 하면서도 약간 좀 내가 멋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싶은 날이긴 하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현금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 그런 경향성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제가 설이나 추석 말씀드리면서도 했던 말이지만,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금이 필요해지는 순간이 어떤 중고 매물의 공급이 늘어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이제 중고 매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아지는 시점에 도달을 하면서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그때 가성비가 좋은 매물을 사는 게 경제적이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나는 크리스마스 때 데이트하려고 옷 살 건데 뭔 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했던 게 패딩이거든요. 제가 설이나 추석 때 말씀드렸던 거를 보면 의류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이런 가구 여러 제품들이 동시에 가격이 내려가는 큰 이벤트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니고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그런 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체 중고시장의 변동을 보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슈가 겹치기도 했고 좀 괜찮은 매물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진입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날씨가 지금은 많이 추워졌지만 크리스마스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수도권도 많이 추웠지만 지방은 사실 후드티로도 커버 쌉 가능. 수도권은 춥긴 했지만은 코트 내지는 이제 패딩보다는 가벼운 아우터를 입으려고 하는 사람의 비율이 낮지 않았거든요. 상대적으로는 덜 추운 날씨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날씨 경향도 있지만 크리스마스는 기본적으로 약간 꾸미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괜찮은 식당에서 예쁘게 꾸미고 가려는 성향이 아무래도 패딩을 입는 사람보다는 코트를 입으려는 수요를 높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옷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의류에 소비하는 비용이 정해져 있어요. 의류 캡, 샐러리 캡 이런 걸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트보다는 덜 필요한 패딩의 공급이 시장에는 일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월에 들어서자마자 사실 패딩을 몇 개 팔았습니다. 제가 판 건 작년 제품으로 기억은 나는데 폴리테로 플로럴 라이너 패딩, 그리고 전투용. 저는 이 전투용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좀 많긴 한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유니클로 질샌더에서 나온 패딩 하나 또 있어요. 그리고 벨리에서
작년에 구매한 재작년 제품으로 기억은 나는데 벨리의 크로스라인 패딩 이런 패딩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뭐 만족하는 가격에 판매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시즌이 정해진 의류들, 뭐 패딩이나 코트 이런 의류들은 시즌이 시작하는 초기, 예를 들어서 뭐 브랜드들이 패딩을 막 출시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날씨의 변화가 명확하게 느껴지는 그 시점에 패딩의 공급이 약간은 적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 패딩 3개를 팔았고, 패딩을 팔았다는 말은 이제 셀러리 캡이 생기다 보니까 또 영입이 가능하고 필요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어떤 패딩을 살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렉토라는 브랜드의 패딩이 가격이 가장 적절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렉토라는 브랜드는 일반적인 모든 의류 구매자들을 저격하는 그런 브랜드는 아니에요. 이 타깃이 기본적으로 최소 170 후반 이런 분들이 좀 호리호리하고 비율도 좋고 이런 분들이 입는 옷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격이 편하게 살 그런 가격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매물의 수량, 그러니까 옷을 뽑는 수량이 그렇게 적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거기다가 브랜드화가 이미 진행됐다 보니까 이미 클리어런스 같은 개념으로 옷을 판매한 적도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세컨드 라인이 좀 망하면서 좀 무난하다, 뭐 내지는 창렬이다, 뭐 이런 평가가 좀 이어지면서 브랜드의 이미지가 살짝 내려가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렉토라는 브랜드의 패딩을 소비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면 옷을 한두 벌 사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엄청 돈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어느 정도 좀 적당히 어떤 셀러리 캡이 정해져 있는 의류 구매자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가 섞이면서 매물의 공급은 많은 데에 비해서 수요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현금 흐름성이 중요한 사람들이 이 중고 매물 시장에 들어선다. 결국 이런 애매한 시기에는 가격이, 중고 매물의 가격이 아주 많이 낮아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렉토 패딩을 주목을 했고, 실제로 저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렉토 패딩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렉토 같이 옷을 많이 소비하시는 분들이 사는 브랜드 중고 매물을 구하면 특징이 옷걸이나 구매할 때 받았던 그런 포장 이런 거를 꼼꼼하게 잘 해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중고 매물을 많이 거래하시는 분이고, 결국 어느 정도의 신용도가 있는 상황에서 신용도를 더 깎아먹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받은 패딩도 포장을 엄청 꼼꼼하게 우체국으로 심지어 배송을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렉토 패딩을 구매한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저는 이게 새해에도 영향이 어느 정도 간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새해가 되고 뭐 10년이 됐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무언가를 정리하려는 경향이 짙어집니다. 갑자기 해가 바뀌었으니까 나는 옷을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보다는 내가 이제 새해가 돼서 집 정리도 하고 옷장 정리를 하다 보니까 뭐야, 나 옷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 생각해보면 나는 이번 시즌에 이제 운동을 시작할 거고 나 무드도 바꾸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 입는 옷을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고 시장에 판매자로서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중고 매물의 수요보다는 공급이 늘어난다는 거겠죠. 결국 이 시점에는 중고 매물의 구매자로서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시기에는 번장이나 후르츠 이런 택배 거래를 위주로 하는 플랫폼보다는 무조건 당근입니다. 당근은 또 뭐 옛날부터 이제 하나하나 올리기 귀찮아. 당근은 또 나 하나하나 올리기 귀찮아. 뭐 100사이즈 옷 다 팝니다 해서 들어가 보면 개꿀 매물이 그냥 뭉탱이로 딱 이렇게 파는 분들이 좀 많아요. 이게 코로나 시즌에 유독 이런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하긴 했는데, 이런 매물들은 거의 사이즈 맞고 내가 찾는 브랜드다 하면
무조건 먹어야 하는 매물들이라는 거죠. 아무튼 제가 그래서 새해 시장에는 중고 매물로 참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에는 이런 경험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제가 다 직접 한 경험이고 스토리텔링을 얹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거나 아니면 뭐야 저 사람 말 근거가 어느 정도 있네, 아니면 나도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도를 떠올리실 것 같아요. 뭐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하는 생각이지만 이제 통계를 그냥 내는 거는 그냥 새해 목표 의미 없이 세우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내년에는 이 중고 매물을 제가 어떻게 분석하는지, 어떤 중고 매물을 사려고 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뭐 계획하신 일들 잘 이루시고 즐거운 한 해를 스타트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